수요일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8일이 세계 월경의 날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다면서요? 네네. 네. 어떤 걸 볼까요? 네, 피해 연대기라는 작품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 세계 월경의 날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럴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계 월경의 날은 2014년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독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 비영리 단체가 월경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깨고 이를 존중하는 문화 공감대를 좀 형성해보자 는 취지에서 세계 월경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성들이 월경을 평균적으로 5일씩 지속하고 그렇죠. 28일을 주기로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5월 28일 월경의 날로 정했고요. 근데 한국에서도 월경을 왜 월경이라 말하지 못하고 네. 마법 그날 이런 맞아요. 식으로 부르잖아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뭐 독일에서는 딸기 주간이라고 부르고, 딸기 주간. 미국에서는 엔트플로우, 그러니까 뭐 고모가 흘리는 날 정도 의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웃을 수 있지만 어떤 나라들에서는 여성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경을 금기시하는 전통적인 문화가 살아있는 와중에 깨끗한 물과 화장실 시설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나라에서는 그렇겠네요. 여성들이 건강한 위생관리가 좀 어렵다. 이걸 개선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날입니다. 생각보다는 역사가 짧다. 그만큼 말하기 힘들었던 세월이 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생리라는 거, 월경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알아야 되나. 뭐 또 때로는 이건 좀 약간 불결한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 잘못된 인식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동안에. 네. 그래서 이제 말을 더 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건데 여성학자 박이은실 씨는 네. 월경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인류가 아주 평범한 몸의 일을 금기로 만들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월경이란 여성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생물학적 신진대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가부장제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성을 뭔가 불온하고 문제가 있는 존재, 또 때로는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 왔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월경혈이 악귀를 부른다거나 남성의 성기를 상하게 한다거나 혹은 뭐 음식을 썩게 만든다. 이런 미신들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그런 게 있었군요. 또 다양한 문화권에서 통용되어 왔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기독교에서는 월경하는 여자는 교회에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뭐 이슬람교에서는 맨손으로 코란을 못 만지게 한다든지 한국에서는 어디 뭐 기저귀 찬 여자가 교단에 올라가느냐. 그래서 여성 목사 안수에 반대하는 목사가 있기도 했었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 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미신들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박이은실 씨는 이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종교의 자리에 과학이 들어서면서 월견전 증후군 같이 이제 근대 과학이 용어들을 만들어내면서 월경의 여성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이렇게 설명해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일하다 보면 직장에서 뭐 희정 씨 오늘 그날이야? 이런 식으로 월경을 비하하고 뭐 여성을 화를 못 비하고 내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도 사실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졌던 일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남녀 사이의 위계가 분명한 사회일수록 약간 월경에 대한 금기 역시 견고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고 이제 출산 자체가 이제 너무나 줄다 보니까 의미가 또 달라지고 출산의 의미가 그러다 보니 월경도 조금 이제 의미 변화가 자연스럽게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더 월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막 월경을 쉬쉬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 생기는 문제들은 뭐냐면 공론장에서 월경에 대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관리, 지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려웠다.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처음 경험하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당황하기 마련인 몸의 변화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월경이 무엇인지 뭐 우스갯소리로 좀 얘기하자면 생리대 광고에서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0대 남성들 중에는 월경을 소변처럼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월경혈이 파란색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광고 해요.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여성의 월경을 비하하거나 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여성 혐오 게시물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책의 공백을 시장이 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이. 예, 그래서 소비 인구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가 생리대를 소비하고 있고 예. 한 여성이 평생 생리대에 쓰는 돈이 약 68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예. 생리대는 2016년까지 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생리대 가격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그렇군요. 의미겠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깔창 생리대. 를 사용해야만 했던 10대 예. 여성처럼 예. 구매력이 없는 여성은 이 이제 월경을 둘러싼 회로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최근 몇 년 사이에 반값 생리대 등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생리대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비싼 편이라고 예,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에 가장 비쌉니까? 예, 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생리대 파동 때 보셨던 것처럼 생리대에 사람 몸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도 제대로 규제가 안 되고요. 그렇죠. 그때 문제가 됐었던 게 검사 기준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2016년부터 여성들이 굉장히 꾸준히 계속 월경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관해서 앞서 뭐 피해 연대기를 보자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그 작품 이 제목부터가 그럼 연관성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이게 어떤 어떻게 의미입니까? 보면 뭐 월경을 둘러싼 문화적인 역사를 추적한다는 의미에서 연대기이기도 하고요. 월경을 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연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뭐 연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여성의 몸과 생리에 관한 범시대적, 범세계적 탐구 다큐라고 예. 이제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뭐 청년 세대인 김보람 감독부터 김보람 감독의 할머니까지 이제 월경 토크를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네. 다큐의 기획은 처음 이제 김보람 감독이 네덜란드 친구에게 할머니가 직접 만든 생리대 주머니를 이제 선물하면서 네. 시작이 되는데 네덜란드 친구 같은 경우는 평생 탐폰만 썼기 때문에 그러게 왜 이게 써야 왜 되는지. 필요한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김보람 감독이 집에 와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왜 네덜란드 여성들은 대체로 탐폰을 쓰고 한국 여성들은 패드를 쓰는 걸까? 이런 문화적 차이를 좀 다루는 영화를 찍어볼까? 그리고 리서치를 시작했는데 영화도 한 편도 없었다는 거예요. 월경에 대한 영화가. 그렇군요. 그런데 또 그렇게 검색을 하면서 김보람 감독이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해가 2015년, 2016년 예. 이즈음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월경의 해라고 불렸던 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외 각국에서 여성들이 월경에 대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생리대 면세 청원 운동을 펼친다든지. 면세. 네. 예. 왜 거기다 세금을 붙이냐 이거죠. 예,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으로는 키랑 간디라는 영국 여성이 예. 월경 기간이었는데 생리대를 하지 않고 런던 마라톤을 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피가 다 흐르는 이것을 막 웃으면서 완주를 하면서 예. 이건 숨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막 외신에 보도되기도 하고 또 이제 월경을 이유로 여성을 깎아내렸던 도널드 트럼프 이제 대통령 되기 전이었는데요. 네. 트럼프를 비판하는 해시태그 월경은 모욕이 될 수 없다 캠페인이 펼쳐지기도 했고 한편에서 캐나다에서는 생리대 세금을 폐지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김보람 감독이 뭔가 세계적으로 월경을 둘러싸고 그러네요. 어떤 변화가 얘기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또 한국에서는 2016년에 해시태그 생리대를 붙이다 캠페인이 펼쳐지면서 왜 한국은 생리대가 늘 검정봉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더 이상 검정봉지 안에 넣지 말고 네. 광장으로 빼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월경권 네. 논의가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월경의 문화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생리용품까지 소개하는 굉장히 실용적인 다큐멘터리를 사실 만들게 됩니다. 사실 그런 거 됩니다. 어디서 뭐 들어본 적이 없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잘 몰랐다. 극장에 걸릴 거라고 생각할 상상도 수도 못할 없었던 내용인 거죠. 예, 그러다 네. 보니 결국은 생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건 내 몸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고 네, 연결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 예,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 굉장히 흥미로운 게 다양한 생리용품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뭐 패드, 탐폰, 생리컵, 면생리대 그리고 이제 다큐에서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엔 생리 팬티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다큐가 이제 2017년 작품인데
생리 팬티 같은 경우에는 이 다큐멘터리와 더불어서 여성들이 생리용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좋은 물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왜 네덜란드 여성들은 탐폰을 쓰는데 한국은 안 쓰나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청취자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이제 처녀막 신화라든지 뭐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낯설어하기 때문에 질을 만지는 것이 무서운 일이다 보니 탐폰을 안 쓰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다큐를 보면 뭐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여성들이 자기의 생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정보가 매우 유통이 잘 되기 시작하고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정말 나라마다 이렇게 달라요. 얘기들도 재밌겠어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다큐의 남성들 또 기성세대들도 좀 보셔야 될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해야죠. 뭐 우리도 해야 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너무 여성들도 잘 모르지만 남성들도 너무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딱 들으시면 뭔가 불쾌하고 어렵고 무거울 것 같으실 수도 있지만 김보람 감독이 워낙에 유쾌하고 유머러스하면서 센스 있는 사람인데 작품의 것을 굉장히 잘 녹여내고 있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앉아서 함께 교육력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걸리나요? 이 지금 피해 연대기를 어디서 저희가 밖에 나가서 볼 수 있나요? VOD 서비스나 이런 데서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자, 이 연대기 보고 나서 또 제안하고 싶으신 거, 함께 또 알려주고 싶으신 거 끝으로 간단하게. 네. 한 30초 정도 남았네요. 2016년부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여러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을 확장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예산들은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바로 삭감되기도 하는 거라서요. 맞아요. 관련 예산이 잘 책정되어 있는지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손희정의 문화비평 세계 월경의 날을 저희가 맞아서 앞두고서는 관련된 인식과 문화 차이, 피해 연대기라는 작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